네, 국민의 눈높이 그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정당이 이제 국민의 눈높이로 가는 게 당연한 이치이긴 한데 국민의힘이 최근 어려움에 빠져 있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최상목 대행이 있는 정부 대통령실 입장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의 중심에 있었던 거는 대통령실의 3실장뿐만 아니라 고위급 참모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고 그 과정에서 사표를 받았다가 다시 반려하는 경우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참모들이 계속해서 일단은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김대현 평론가 얘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됐다고 해서 대통령실도 직무가 정지된 거는 아니고 더군다나 직무가 정지될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국정의 중단을 의미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정진석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일괄적으로 이 사의를 지금 이 시국에 어떤 이유가 있든지 지금 이 시국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은 그거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판단을 내린 이유 중에 하나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뭐 맞건 틀리건 어쨌든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해 왔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러면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은 이랬다라고 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3명을 모두를 임명하면서 이것은 헌재라고 하는 헌법기관을 오롯이 구인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큰 명분에 따라서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3명 모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결국 나를 임명한 대통령과 또 내 직전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그 아래에서 그 밑에서 국정을 운영해 왔다는 한 사람으로서 그 두 분이 내렸던 결정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임명을 거부하든지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3명 중에 2명만 임명함으로써 어떤 분들은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제가 볼 때는 매우 엉터리인 게 이런 합리적인 결정, 이를테면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해서 이거를 짬뽕해서 만드는 정치적 타협물은 정치인이 하는 겁니다. 이 최상목이라는 분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관료입니다. 관료는 법과 원칙에 맞으면 그걸 선택하면 되고 아니면 내 전임자나 나를 임명한 사람의 맛이 거기는 내가 같이 가겠다 그러면 그걸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정쩡한 결과를 내리면서 야당에서는 무원칙하다. 여당에서는 넌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게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겠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결국은 최상목이라는 분이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결과를 내렸어요. 더 황당한 것은 내가 그 결정을 내리고 사퇴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부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이라는 자리는 제가 그분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결정을 내리면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던지고 나 직도 던지겠다? 최상목이라는 분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해서 그분이 늘 주장하는 게 지금 경제 상황이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뭐 돌발 변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최상목이야말로 이런 결정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는 이런 혼란을 더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결정과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의 이 결정들 김성환 평론가 어떻게 보시는지. 대통령실 참모들은 대단히 무책임한 사람들이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거에 동의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안이 통과됐을 때 그때 정말 진짜 그만둘 거라면 그만두는 게 맞았던 거지. 지금까지 자리 지키다가 뭐 뒤에서 무슨 일을 벌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 2명 임명했다고 거기에 반발해서 우리는 권한대행이 싫으니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역할을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사표 쓰는 얼마나 궁색해 보입니까? 말이 안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때 하다못해 정진석 비서실장한테도 얘기 안 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정진석 비서실장은 또 거꾸로 말하면 창피해야 됩니다. 비서실장도 못 믿었다는 얘기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 제대로 보좌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설령 알았다고 하면은 뜯어 말렸어야죠. 눕기라도 했었어야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진짜 무능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 여론이 이렇게까지 악화되고 대통령이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부정선거 의혹을 철석같이 믿고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반국가 세력 천지가 된 것처럼 그런 망상에 빠져 있을 때 참모들은 대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책임조차 지려고 하지 않는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통령도 참 참모복 없다 이런 생각이 거꾸로 들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권한대행 보좌하는 역할이라도 충실히 해라. 그게 지금이라도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3명 임명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합니다.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헌법 111조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에서 선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아주 사족도 하나도 안 붙고 그냥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이 무슨 권한으로 정치권에다 합의를 해오라고 말합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100% 인용됩니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헌법 조항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여야 합의해서 갖고 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 어디서 나와 있는 법입니까? 대체? 헌법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렇게 행사하는 게 맞았는데 결국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폭탄을 던져놓고 가버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줄타기를 했다 이런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적절한 태도는 아니었다고 보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양쪽에 끼어있는 입장이라고 가정하면 이거라도 안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걱정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오히려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과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지난번에 비서실장에 임명될 때 대통령도 그랬지만 본인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국정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에게도 그런 차원에서 결국 비서실장을 맡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본인의 역량 부족이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이 상황을 지금 막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리라고 보고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분이 그런 선택을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그건 어떤 의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관료로서 그냥 최소한 할 도리만 하고 만약에 그것이 정치적으로 탄핵이 되거나 하면 그냥 받아들이겠다. 저는 관료적 사고에 충실한 결정을 한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계엄의 공범이다 동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그리고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국정 혼란을 방치한 사람이냐? 근데 그것도 한덕수가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저는 당연히 그런 비판에 직면해야 한다고 보는데 조금 관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료적 선택은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나 수세적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상했던 정치적 어떤 행동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저는 그 부분은 좀 이해합니다.